불 꺼진 방에 준비된 프로포즈. 그 약속의 순간에 초콜릿이 있다. 초콜릿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이라는 매개체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인류의 영원한 테마인데 초콜릿이 그걸 가장 표현을 잘하는 아름다운 음식이고요.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달콤한 초콜릿. 짙은 갈색에 숨어있는 살살 녹는 달콤함은 굳은 마음을 무장해제시킨다. 그 초콜릿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쇼콜라티에. 국내 1호 쇼콜라티에 김성미와 함께 쇼콜라티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서울에 위치한 한 쇼콜라티의 교육기관. 1년 중 초콜릿 소비가 가장 활발한 요즘. 최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이 초콜릿 배우기에 한창이다. 약간 좀 쓴맛 없는 초콜릿 있죠? 쓴맛이 없는 달콤한 향이 벌써 나는데요? 네. 가장 맛있는 생초콜릿을 먹는 데는 녹인 정도 이렇게 먹는 이게 이제 이게 물 위에서 이렇게 녹이는 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직화를 하면 툭을 다 타버리죠. 요리 많이 하셨나봐요. 이게 적은 게 본인이 본인한테 잘한다고.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도전할 만한 직업. 쇼콜라티에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한다. 누군가한테 주는 선물의 의미가 많아요. 자기가 먹겠다는 거 만드는 것보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걸 만들고 정성껏 포장하고 또 주는 사람을 떠올리는 그런 어떤 그런 달콤한 기억들. 그게 이제 초콜릿이 주는 하나의 이제 상징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서 남에게 선물을 하고 또 그런 배려를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문화에 접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초콜릿이 트렌드가 되고 초콜릿을 만드는 그 작업 자체가 이제 아름답고요. 무언가를 만들어 남에게 선물한다는 일은 마음이 담긴 작업이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에 의한 것이라면 받는 사람의 마음은 한없는 감사로 넘쳐날 것이다. 그러기에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정성이 든 초콜릿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섬세하고 전문화된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초콜릿이 그야말로 간단한 그냥 뭐 판형 초콜릿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초콜릿을 결국은 이제 개발을 하고 진화를 시키는 이제 문화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의 영역 또는 초콜릿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의 콜라보레이션까지도 계속 우리가 확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초콜릿을 가지고 어디까지 이걸 진화를 시킬 수 있는 건가. 그 부분을 자신이 넓게 해석을 해서 자신이 계속 창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초콜릿에는 맛 이상의 모양과 색이 중요하다. 먹는 것에 색감이 중요한 건 모든 음식에 해당하지만 특별히 초콜릿에 더 필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예술성이다. 누군가한테 주고 싶다, 선물하고 싶다, 또 달콤한 어떤 거를 같이 맛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 호흡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그냥 막고 함부로 그냥 만들어 먹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예쁘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예쁜 거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런 어떤 선물의 느낌을 사지 않을까, 그것도 만들지 않을까. 사람들은 초콜릿에 비용을 지불하며 자신의 마음만큼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리고 그 영역은 연인에서 가족으로, 사랑에서 감사와 축하의 의미로 확장했다. 기존에는 초콜릿이 이제 슈퍼나 이렇게 간단한 제과점에서 작게 팔리는 그런 문화였다면 지금 이렇게 카페에서 또 마시는 음료
또 즐겨 먹는 어떤 메뉴 중에 하나로서 등극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대중화되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그냥 기존의 카페에서도 초콜릿을 즐겨 먹는 이제 그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초콜릿 산업에도 굉장히 발전이 있고요. 그래서 10대부터 40,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쇼콜라티에를 지망하고 있다. 초반에는 너무 안 알려진 직업이라서 좀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뭐 제가 많이 엄마 아빠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별 탈 없이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발렌타인데이 원데이 클래스로 와이프한테 초콜릿 선물하려고 배웠고 그다음에 흥미가 있어서 4주 코스를 배웠는데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전문가 과정까지 수료하게 됐습니다. 기존 제과 제빵 업자도 쇼콜라티에에 관심을 갖는 걸 보면 이 업종에 전망이 있음을 대변해 준다. 이미테이션 초콜릿들이 한국에 초콜릿을 거의 그 이미지를 붙여왔는데요. 이제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리얼 초콜릿에 대한 이제 수요가 창출이 되고 새로운 이제 시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쪽 제과업계 쪽의 어떤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김성민은 14년간 쇼콜라티에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민간 자격증을 만들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갖고 계세요. 예. 교육이란 게 뭐냐? 일단은 기술 교육, 실습, 그다음에 매장 판매 교육, 그리고 창업 교육, 그다음에 창업.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첫 단계가 수업.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할 건가? 만들어진 매뉴얼에 의해서 1, 2, 3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1급, 2급, 3급을 거쳐서 이제 완성이 된다. 까지 이제 스케치화가 된 거죠. 초콜릿 제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템퍼링. 카카오를 40~50도 중탕으로 녹인 후 온도를 살짝 낮춰주는데 초콜릿의 어떤 그 카카오버터 입자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식혀줬다가 다시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온도계를 가지고 온도를 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쇼콜라떼들이 온도계보다는 자신의 아랫입술에 살짝 온도를 가늠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온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아랫입술에 살짝 대는 그 작업을 템퍼링 할 때 저희가 쓰는데요. 그걸 가지고 27도, 25도 또는 30도 이런 온도를 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양이 좀 적든 많든 간에 일단 퐁당 담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닥이 그냥 눌러붙으면 벌어져 있으니까 살짝 떼어서 옆으로. 이게 좀 포인트. 템퍼링과 코팅 과정은 쇼콜라티의 과정 중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 반복 교육이 중요하다. 템퍼링이 안 된 초콜릿이라서 그냥 실온에서 녹기가 쉬워요. 그래서 템퍼링 된 초콜릿을 약간의 코팅을 또 한 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게 속 이제 충전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직업인이죠. 이러한 전 과정은 모두 김성미가 외국에서 혈을 단신 배워온 과정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0에서 갔다면 지금 우리 이제 수업을 받는 지금의 이제 후배들은 10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00으로 가는 시기보다 10에서 100으로 가는 시기는 무궁하게 빨라요. 저는 0에서 10까지 오르는데 10년을 허비했다면 또 10년을 저희가 투자했다면 지금 출발하는 친구들은 10년을 단숨에 뛰어넘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쇼콜라티에가 된 후 맨 처음으로 썼던 주방. 이 공간은 김성미에게 특별한 곳이다. 이제 우리 그 스텝하고 같이 먹는 이제 식사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여기에서 먹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옛날에 처음 시작했던 그 느낌도 한번 필요할 때 리프레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용하는 공간이고 여기 이제 들어오면 내가 누구한테 잘 볼 이유도 없고 또 나만의 완벽한 이제 독립적인 공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난처 겸 쉼터 하루에 한 번씩 정도라도 정말 인간문화재 똑같지가 10대의 꿈을 찾는 학생들과는 다르게
김성민은 30대에 자신의 꿈을 찾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식지름도 빨리 냈고 뭘 하다가도 말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오히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오히려 그런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마음속에 갈망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못 찾은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초콜릿을 하는 사람을 보고 초콜릿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제가 그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이제 용기를 갖고 시작을 했죠. 20대 일본 유학 시절에 본 디저트 문화에 잠깐 들렀던 영국 어학연수 때 경험한 초콜릿 문화. 하지만 평범한 직장 생활과 결혼으로 김성민은 잠시 꿈을 잊고 살았었다. 결국 저는 초콜릿이 상징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아하는 게 초콜릿의 물성이에요, 물성. 그러니까 초콜릿이 녹아내리는 그 물성도 좋아하고 색도 좋아하고, 또 초콜릿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 못하지만 다양하게 표현하는 다른 색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훌륭하게 되는 또 물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게 단순하게 이 혀로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성질, 또 물성, 그런 어떤 형태, 여기에 더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3살 난 아이를 두고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로 유학을 감행했다. 지금처럼 뭐 초콜릿에 대한 정보가 많았다면 그 부분도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어쨌든 하고 보자. 일단 가보고 보자. 일단 부딪혀서 현장에서 해결하자가 사실 반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절반의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무모하게 떠난 유학. 김성민은 영국에 있는 프랑스 학교 르 꼬르동 분리에서 2년간 쇼콜라티에 과정을 수료하고 돌아왔다. 제가 혼자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과 금전적인 노력과 그 많은 어떤 시행착오들을 되도록이면 시스템으로 돌려서 착오 없이, 그 대신 스타트를, 그러니까 출발점을 저하고는 다르게 가는 거죠.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초콜릿은 필요하다. 김성민은 우리만의 식재료를 활용한 초콜릿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초콜릿의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부족하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을 하고, 또 10번을 해서 안 되면 100번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심성이라든가 그런 감성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이제 저희하고 만나기 때문에 결국 쇼콜라티라는 출발이 같아야 되고요. 또 쇼콜라티들이 바라는 방향도 같아야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철학이죠. 출발 이전이 달라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된다. 초콜라티의 교육생 정수환 씨는 원래 의상 디자이너였다. 저는 사실 그 초콜릿을 처음 배울 때부터 이제 약간 사업이랑 연계시키고 싶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초콜릿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이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상담을 해주셨을 때. 초콜릿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원래 가죽 같은 거, 그 말 안장 같이 그 가죽 같은 거를 하고 얘를 더 밀어붙여야지. 그래서 그 채로 뜯었다 넣어야지 초콜릿 뜯었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더 봐서.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이렇게 그녀는 500여 명의 쇼콜라티에를 양성했다. 자, 수업을 끝냈으니, 이걸 어느 정도 배웠으니 이제 알아서 창업을 해라라는 시기를 벗어나서 같이 그런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게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자격증, 쇼콜라티의 자격증 수업을 하는 저희 파트너 기관인데요. 이번에 이제 자격증 수업을 새롭게 하면서 문제점도 좀 들을 겸, 또 요즘 시즌이라서 그분이 초콜릿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시나 이제 두루두루 이제 궁금해서 방문합니다.
지난 거보다 굉장히 넓으시거든요. 아, 그래. 어서오세요. 달콤한 향기. 달콤한 향이 나나요? 쇼콜라티의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파트너십 창업을 할 수 있다. 가게를 얻는 것만이 창업은 아니다. 인터넷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공방에서 제작 과정을 전수할 수도 있다. 교육 문의가 사실 거의 한 두세 배 늘은 것 같아요. 자격증이 어쨌든 도입이 됐다는 거를 네. 사람들이 인터넷 통해서 많이 접하니까 네. 이제 좋은 제자들도 양성해서 또 이제 뭐 새끼 선생님, 이제 어린 선생님도 만들고 또 창업시키고 그래야죠. 네.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이고요. 발렌타인 시즌은 그야말로 대목. 상업성과 감성이 결합한 상품으로서의 초콜릿은 소비자들의 수요만큼이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초콜릿은 누구나가 다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고급화되고 프리미엄급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을 삼을 것인가. 그래서 쇼콜라떼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초콜릿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고급화를 이끌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초콜릿을 접할 때 스텝을 밟아서 고급화 과정까지 경험하고 거기에 자신의 개성과 어떤 또 맛과 철학을 담아서 자신의 브랜드로 창업을 했을 때 이제 그 브랜드가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정보문화 선진국 시대에 접어들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여기서 초콜릿 수업하시는데 초콜릿 수업할 때 조용히 정숙하게 위생적으로 여러분이 하루 오늘 요리사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 동그라미 원에다가 우리 메시지 카드를 할 거고 오늘 조용히 선생님들 말씀 잘 따라서 예쁜 작품 만들어요.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은 창의력을 키워주는 밑거름이 되고 일찍 접한 새로운 문화는 미래의 자산이 된다. 그 옛날 김성미가 일본과 유럽에 가서 보았던 그 문화를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는 바로 옆에서 체험해보고 있다. 뭐 저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뭐 10여 년 전만 해도 초콜릿을 우리가 체험해 본다는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초등학생 어린이들부터 또 초콜릿을 하는 사람의 직업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직업의 어떤 공간, 작업실도 구경할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배운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의 어떤 개성을 꿈꾸는 그런 이제 그 스케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뭘까요? 또띠아? 짤주머니. 짤주머니? 그래. 짤주머니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꼬르네라고 해요. 뭐라고? 꼬르네. 이게 여러분 불어야 여러분 오늘 새로운 또 단어 하나 외우는 거예요. 꼬르네가 무슨 뜻이냐면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겼어요? 꽃갈같이 생겼지. 그래서 이런 원뿔 모양을 꼬르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꼬르네로 초콜릿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쓰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누구를 생각하며 글을 쓸까? 아이들은 자신의 작품에 마음을 담는다. 그리고 창작을 통해 꿈을 펼친다. 이건 내가 만든 UFO인데 뒤집으면 팽이가 돼요. 자신들이 직접 제조해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초콜릿은 더 이상 서양만의 음식이 아니다. 유럽의 초콜릿이 유명한 것도 또 초콜릿을 그게 국가 산업으로 발전시킨 것도 결국 어린 친구들부터 그런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도 어린 친구들이 초콜릿 문화를 접하면서 유럽에 가도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전혀 이제 교육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김성민은 국제 교류 역시 활발히 한다. 작년 11월 일본 니가타 현에 있는 셰프 파티시에 전문학교에서 교환 수업으로 왔다. 이렇게 우리 MOU 일본 학생들 지금에서 25명이 와서 수업했고 이렇게 열심히 저희 편지도 써주고 가고 현재 일본 이 셰프 파티시에 전문학교하고 이제 이태리 또 디저트 학교 이체프라는 곳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원두 회사
를 경영하는 이제 원산지죠. 남미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쪽.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저희 원료 회사 쪽. 그래서 한 4군데 정도. 그 대신 학교뿐만이 아니라 원료 회사 또는 이제 디저트 학교 좀 다양하게 MOU를 맺고 있죠. 벨기에 원료 회사 마케팅 매니저가 매장을 찾았다. 한국 쇼콜라티에는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 김성민은 제자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협의 중이다. 우리 수업과 벨기에 깔리바우트 수업과의 이제 조율을 통해서 그 글로벌 자격증이 코리아의 초콜라티에와 그 수업을 받은 친구들과 이제 벨기에 깔리바우트 수료한 그 급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벨기에 수료증을 따오는 게 아니라 한국과 벨기에 합동 수료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협약을 논의 중이에요. 초콜릿 문화 불모지에서 남다른 관심으로 인생을 개척한 쇼콜라티의 김성미. 그녀는 다른 나라에서 배워온 문화 초콜릿을 이제 거꾸로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있다. 세계 초콜릿 박람회는 프랑스를 기점으로 11개국 20여 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20년 역사의 축제. 카카오 원산지도 아닌 한국에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의미가 남다르다. 초콜릿 제품과 기술 전반,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제 한국은 초콜릿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초콜릿을 즐기는 많은 고객들을 위해서 굉장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문화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이는 그런 이제 행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서울에 2회째를 맞이하면서 프랑스식의 어떤 그런 이제 초콜릿 전시회를 한국에 접목시키는 지금 접목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콜릿의 변신은 무한.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입기도 한다. 다른 나라에서 20대의 초콜릿 문화를 맛보고 30대에 무모하게 초콜릿에 뛰어들었던 국내 1호 쇼콜라티의 김성미.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초콜릿 교육과 문화 전파가 가능한 환경이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초콜릿의 미래가 밝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초콜릿이라는 건 초콜릿 하나만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초콜릿이 뭐 꽃이나 또는 패션이나 또는 어떤 다른 뭐 예술 어떤 문화하고 결합해서 그게 계속 진화하면서 나가는 게 사실은 쇼콜라티의 이제 문화가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회만 봐도 초콜릿만 늘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초콜릿 패션쇼를 한다던가 또 초콜릿 외에 다른 문화와 콜라보레이션하는 작업을 계속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한 저는 초콜릿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초콜릿은 이제 문화와 예술과 산업의 중요한 한 분야가 되었다. 그 초콜릿 교육을 한국 시장에 다져놓은 쇼콜라티의 김성미의 달콤한 인생이 계속 펼쳐지길 바란다.